네, 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간밤 미증시는 강한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 안에서 외신들은 어떠한 이슈에 집중을 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기사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야후 파이낸스 보도 내용이고요. Credit Suisse's $17 billion of risky bonds are now worthless. 네, 스위스의 최대 은행인 UBS가 크레디트 스위스를 인수하겠다고 나서면서 급한 불을 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새로운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채권과 관련되어 있는 불안감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데 자세한 코멘트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스위스 금융감독청이 CS 채권 가운데 170억 달러 규모의 신종 자본증권을 모두 상각 처리했습니다. 해당 채권의 가치를 제로로 만들면서 가치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 건데요. CNBC 보도와 여러 외신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 스위스 금융감독청은 CS의 채권 가운데 170억 달러 규모의 신종 자본증권인 AT1을 모두 다 상각 처리를 했습니다. 해당 채권의 가치를 제로로 만들면서 가치가 완전히 사라지게 됐고 이에 따라서 휴지 조각이 됐다는 보도가 이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주식으로 전환이 되거나 전액 소멸되는 고위험인 대신에 고수익인 코코본드로 불리고 있는 채권입니다. 통상 일반 채권보다 후순위에 있지만 주식에 비해서는 선순위로 여겨지는 채권인데요. 이번 인수합병 과정에서 이러한 상식이 무시가 되며 AT1 채권 투자자들의 강한 반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휴지 조각이 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새로운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UBS가 크레디트 스위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스위스 당국이 액면가 160억 스위스 프랑의 AT1을 전액 상각하기로 한 거고요. 이 채권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혀서 은행의 자본을 늘리도록 하는 설계가 되어 있는 만큼 갖고 있는 투자자들의 반발이 지속적으로 거세지고 있다는 점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금판불이 꺼지는 듯 했으나 새로운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사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CNBC 보도 내용입니다. JP Morgan advising First Republic on strategic alternatives, including a capital raise, sources say. 네, JP모건 그리고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다시 한번 퍼스트 리퍼블릭을 구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난번에도 비슷한 소식을 전해온 바 있는데 아직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헤드라인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JP모건 CEO인 제이미 다이먼의 주도로 퍼스트 리퍼블릭에 대한 은행들의 2차 구제금융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형 은행들이 퍼스트 리퍼블릭에 추가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아직 논의 초기 단계에 있기는 하지만 다이먼을 중심으로 한 은행 수장들은 퍼스트 리퍼블릭의 자본을 어떻게 확충할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지난번만 하더라도 JP모건 그리고 대형 IB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 300억 달러 규모의 유동성을 충전시켜주겠다 이런 소식을 전해온 바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고 미미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2차 구제금융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300억 달러 전부 또는 일부를 퍼스트 리퍼블릭의 예금이 아닌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울러서 은행을 매각하거나 외부 자본을 수혈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가 되고 있는데 아직 상황이 유동적인 데다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이 어떻게 바뀔지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고려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세 번째 기사 내용 살펴보시죠. CNBC 보도 내용입니다. Amazon to lay off 9,000 more workers in addition to earlier cuts. 네, 아마존이 추가 감원에 나섰습니다. 추가 감원에 나서면서 두 번째로 이어지는 추가 감원인데요.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앞으로 수주일 안에 9,000명이 회사를 떠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에 18,000명을 감축한 바 있는데요. 그때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감원을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앞서 있었던 1차 감원은 주로 소매 부문과 기기 개발, 생산 부문, 그리고 인사 부문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번에는 마진이 높은 클라우드 컴퓨팅과 광고 부문을 포함을 해서 회사 전반으로 확대가 된다고 하는데요. 아마존의 비용 절감 노력이 회사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된다고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CEO는 어떻게 발언을 내놨는지 주요 코멘트도 함께 보시죠.
아마존이 추가로 직원들을 감원하겠다고 나섰는데 이에 아마존의 제시 CEO는 경제 상황과 조만간 있을 불확실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최우선 원칙은 핵심 사업 부문에 강력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핵심 사업 부문을 더 발전을 시키고 또 소비자들로 하여금 더 나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부분에서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지난해부터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실적 부진을 겪으면서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는데 여기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 2차 감원을 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CNBC 보도 내용입니다. The Federal Reserve is still expected to go through with a rate hike. What that means for you? 네, 이번 주에는 3월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FOMC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이번에 연준이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을 할지에 대해서 촉각이 곤두서 있는데요. 현재 CNBC에서는 25bp 가능성을 크게 점치고 있습니다. 저는 주요 코멘트도 함께 살펴보시죠. 지난 12개월 동안 인플레이션은 40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이후 최근에서야 완화되기 시작했지만 통화 긴축 정책이 은행과 금융업계를 뒤흔들기 시작했다는 CNBC 보도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들에게는 더 많은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예금과 관련해서 자신감을 잃게 만들고 있다는 현 상황을 짚어주기도 했는데요. 따라서 이제는 25bp로 베이비 스텝을 밟게 된다는 점을 부각을 시켜준 겁니다. 금융권의 혼란과 앞날이 불투명한 가운데 연준이 이번 주 정책회의에서 25bp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짚어줬고요. 이는 중앙은행이 현재 금리 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지 1년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최근에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은행들의 불안 심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으로 유동성이 말라가고 채권 금리가 오르면서 은행의 보유자산 평가 가치가 하락한 만큼 은행들이 유사한 상황에 직면을 했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도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짚어줬습니다. 결국 연준을 비롯해서 재무부 그리고 FDIC 등 미국 금융당국은 최근에 이 SVB 사태 등 모든 예금을 보호하기로 하는 등 시스템 위기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서둘러 대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연준이 여전히 높은 소비자 물가와 씨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은행권의 위기까지 불거지면서 연준의 향후 정책 전개와 여파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CNBC는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이 위기 전염에 대한 우려를 조기에 진화하지 않으면 금융 안정 이슈가 물가 안정 문제를 덮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짚어주면서 동결과 25bp 사이에서 연준의 고민이 더 깊어질 것이라며 그 안에서도 어쨌든 물가 안정은 목적을 달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25bp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까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블룸버그 통신 보도 내용에 따르면 지금 주말 동안에 서방 중앙은행들이 은행권의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며 시장 진정에 나서게 되면서 연준이 이번에는 금리 인상을 건너뛸 가능성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약간은 상반된 엇갈린 의견도 살펴볼 수 있어서요. 이번 3월 FOMC에서 동결을 선택하게 될지 또는 25bp 인상을 선택하게 될지 주목해볼 대목입니다. 네, 이렇게 4가지 기사 내용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